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유병자를 위한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박은영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유병자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유병자라고 하면은 예전에 아프셨던 분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사망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은 가입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가입이 되나 보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모든 분들이 다 유병자이신데 모든 분들이 전부 가입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 조건에 맞으시면 네, 유병자이시지만 또 그리고 요즘에 많으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기존에 이제 질환이 심하게 아프신 건 아닌데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요, 이 조건에 맞으면 종신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오늘 그런 플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면은 유병자분들이실 확률이 높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종신보험 생각을 하시기 마련일 텐데 비싸서 가입을 하려다가도 멈칫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냥 처음부터 보험료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제가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험료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보험료 보시면 네. 좀 놀라우실 거예요. 만 원대도 있어요? 만 원대도 있습니다. 네. 네. A사 같은 경우에는요. 만 원대부터 70세 7만 원대까지 1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최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네.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 왜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냐면요. 사망보험금을 이제 최소로 500만 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사실 사망보장하면 뭐 네. 1억, 2억 그쵸? 뭐 이렇게 큰 금액을 생각하실 거예요. 큰 금액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조그마한 장례비를 좀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보험료 보고 일단 깜짝 놀라셨을 것 네. 같아요. 10만 원이 뭐예요? 뭐 몇십만 원을 훌쩍 넘을 것 같으니까 종신보험을 매면하셨던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거기다 건강체도 아니고 유병자인데 네네. 그럼 어떤 조건을 통과하면 가입이 될까요? 네, 유병자인데 다 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325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3개월 안에 추가 검사나 진단이 없으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없으셔야 되고요.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치료가 없으시면 네,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 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약을 드시더라도 최근에 뭐 치료를 받으셨더라도 그리고 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또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70대 이상 되신 분들도 네. 이제 종신보험 하나쯤 좀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젊었을 때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그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와, 그러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종신보험을 뒤늦게라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참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은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죽음을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되는데 죽음의 형태도 좀 다양해서 저희가 네. 좀 무겁지만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부터는요. 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요. 이 사망의 종류가 사망에도 종류가 있어? 네,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면요. 사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 보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갖고 계신 증권에요. 어떤 사망으로 분류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이 분류에 따라서 실제로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무조건 받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네. 일반 사망, 질병 사망, 재해 사망, 상해 사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망의 종류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나는 사망보험금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다 되는 사망보장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질병만 받을 수 있거나
재해만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 중에 혹시 남편의 사망 보장을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뭐 나의 사망 보장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경우에는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제가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오, 네. 네, 한번 맞춰볼까요? 네, MC님께 제가 퀴즈 드릴 테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함께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첫 번째 퀴즈는요. 만약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네. 어떤 사망에 속할까요? 급성심근경색은 네. 저희가 그 질병 분류하니까 여기서는 질병 사망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역시 잘 아시네요. 네. 네, 두 번째 또 질문 드릴게요. 퀴즈인데요. 등산을 갔다가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히시면서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사망을 하셨는데 어떤 사망일까요? 돌에 부딪히셨으면 다친 거니까 상해 쪽 사망일까요? 역시 MC님. 아, 제가 좀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네, 정답입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뇌출혈하면 이거 질병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이거는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뇌출혈이 생겼잖아요.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이 아니라 상해 사망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병 사망의 보장만 갖고 있으시다고 하면 보장 받으실 수 없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백신 많이 맞으시는데요. 예. 세 번째 퀴즈입니다. 네. 백신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요? 백신이요? 이건 좀 저도 어려운 게 질병도 아닌 것 같고 상해도 아닌 것 같고 백신 맞게 돼서 사망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코로나 네. 때문에 걱정 많으셔서요. 네, 이거 좀 잘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질병이다, 뭐 상해다, 재해다 좀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데 국가에서 정한 거는요. 이게 재난으로 인한 이제 사망으로 재해 사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재해 사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망하셨을 경우에 이 사인이 이제 기저 질환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시던 병 때문에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재해 사망으로 받으실 수가 없고요. 질병 사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백신을 맞아서 만약이라도 사망을 하면은 재해도 아니고 질병 쪽 사망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인인지 네. 예, 사인의 그 판명에 따라서 이 사망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그냥 사망 보장이다라고 가입을 했다가 사망을 했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퀴즈인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네, 마지막 퀴즈는 같이 함께 꼭 풀어보세요. 네. 네,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사망에 속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사망이면은 굳이 고르자면 질병 사망 쪽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요, 질병 사망에 해당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자연사에 해당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요, 네, 일반 사망에 속합니다. 어떤 지금 안에 있는 동그라미 아. 안에 있는 사망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질병도 상해도 재해도 속하지 않습니다. 가장 네. 포괄적인 일반 사망,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위에 지금 들어가 네, 있는 거네요. 그 밖의 사망에 속하는데요. 네. 이 그 밖의 사망은요, 사인 불명이나 자연사나 혹은 자살이나 이렇게 규명할 수 없는 질병인지 사망인지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는 사망이 있는데요. 이런 사망의 경우는 반드시 일반 사망에 대한 보장을 갖고 계셔야 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 이 일반 사망은요. 종신보험만 가능합니다. 일반 사망이 종신보험으로만 네, 가능하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면? 네. 만약에 남편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예. 사망보험금 나 좀 해놨는데 이렇게 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보시면요. 상해 사망으로 돼 있거나 아. 네, 질병 사망으로 돼 있거나 이런 예.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으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험료가 사실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뭐 네네. 수십만 원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망까지 해서 막막한데 이거를 모르고 가입했다가 보험금을 전혀 못 받으면 참 가입한 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사망은 종신보험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나 어떤 사인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의 사망 보장, 우리 가족의 사망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보험금 지급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장이시거나 혹은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다면 종신보험은 필수로 보이고요. 그럼 이번엔 어떤 거 만나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에 보험료 또 잠깐 잊으셨을 것 같아서 아, 한 번 더 보험료 예. 말씀드릴게요. 보험료는요, A사, B사, 네. 이 A사, B사 모두요 10만 원대 안짝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보험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몇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사실 장례비부터 상속세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예, 보험료는요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다시 한번 보험료를 확인해 보니까 종신보험치고는 참 저렴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망설이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사망보장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또 다른 식으로 활용이 될까? 네네. 여기에 대한 막막함인데 오늘 활용법까지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종신보험 하면 사실 사망보험금 떠올리시는데 이 종신보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해서 제대로 이 삶에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먼저 근데 MC님께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 화면을 보시겠어요? 음. 화면을 보시면 네. 이 반쪽짜리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집 사진이네요. 네, 제가 네. 잘못 올린 건 아니고요. 네. 네, 반쪽짜리 사진인데 만약에 MC님의 부모님께서 30억짜리 집을 예. 상속해 주시려고 합니다. 네. 네,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30억짜리 집을요 다 드릴 수 없고 반을 이렇게 쪼개서 반만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받아야죠, 그런데 그래도. 그 자르는 부분을 어디로 하시고 싶으세요? 자르는 욕실이 있는 부분을요? 부분 아니면 거실이 있는 부분 쪼개야 되거든요, 진짜로. 예. 네. 그나마 좀 덜 사용하는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이거는? 네, 알려주세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이제 뭐 집을 어떻게 잘라서 그러니까요. 네, 해. 근데 실제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네. 10년 전에요. 지금도 뉴스를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서초구의 한 빌딩을 실제로 반으로 쪼개서 반을 헐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사건이 생긴 걸까요? 그건 바로요. 네.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입니다. 상속세를 아, 내지 못해서 나머지가 공매로 넘어갔고요. 그 공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이 그 공매로 받으신 다른 상속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요. 그 나머지 건물을 헐어서 다른 건물을 올린 겁니다. 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게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내가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정답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30억에 대한 상속세가 바로 50%인 15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사진에 반을 뚝 잘라서 반토막 난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30억짜리 집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이 상속세를 준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15억은 세금으로 나가고 반토막 난 집만 네,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집 두 채를 갖고 있으시게 되면 한 채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내가 가진 재산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주고 싶어도 자식들에게 오히려 이게 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종신보험이 주제인데 뭐 세금을 절세를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집을 마련하셨고 자산을 마련하셨는데 세금으로 반토막 난 부분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한번 보시면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가정에서요, 이 가장의 사망보장금으로 만약에 종신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요, 이러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의 생활비가 부족하겠죠. 그쵸. 그리고 남아있는 부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 우선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멋있는 집 있잖아요. 30억짜리 집을요. 세금을 따로 준비를 해놓으셨다면 이 집을 그대로 상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가족분들에게 이런 세금 때문에 힘든 부분을 겪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장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네. 대표자의 사망 보장입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대표자의 사망 보장. 대표자 하니까 어떤 기업의 사장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5인 이하의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금들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면 유지도 어렵게 되고 회사가 어떻게 네. 될지 모르죠. 네, 그리고 네. 직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가족분들도 당연히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사망 보장은 반드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활용적인 부분들 생각 못 하시고, 가장의 이 가정에서만의 사망 보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함께 생각해 주시면 활용도가 더욱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회사 한번 비교해 보면서 빠르게 네. 보험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회사는요 A사, B사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네. A사는요, 내가 냈던 보험료까지 다 받습니다. 오. 아까 30억짜리 집을 예를 들면요. 네, 만약에 15억을 사망보험그룹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15억도 나오고요. 내가 낸 모든 보험료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거기에 이자가 2.25%로 확정금리로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모든 돈이 하나도 세금을 내지 않고 비과세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비교해 보면요. A사의 경우는요. 내가 낸 돈까지 더 받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최소 보험료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상속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크게 이게 얼마나 크게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가성비가 좋은 보험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원픽 결국 왠지 돌려받는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 유병자분들을 위한 종신보험이요. 어떤 걸 가져가는 게 좋을지 원픽 다시 알려주시죠. 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냈던 보험료도 다 받고 또 사망보험금도 받고 또 쌓인 이자도 함께 비과세로 받아갈 수 있고요. 네, 이 모든 혜택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제 원픽은 A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